사이다 무비튼.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병으로 돌아가셨다. 아빠는 그때부터 남자 손으로 직접 나를 키워주셨는데 특히 아빠는 엄마의 부재로 인한 내 외로움을 달래주려고 노력하셨다. 당시 아빠는 무역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출장이 잦았다. 초등학교 수업 참관일에 내 학교 생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매년마다 아빠에게 와달라고 부탁해봤지만 직장 사정 때문에 와주시진 못하셨다. 5학년이 돼서야 아빠의 직장 사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됐고 나 때문에 아빠가 괜히 곤란해하실까봐 참관 수업이나 학교 행사 이야기를 안 하게 됐다. 게다가 출장이 아닌 날에도 집에 항상 늦게 들어오셔서 내가 잠든 시간에 오는 일이 다반사였다. 하지만 내 생일에는 매년 큰 케이크와 큰 인형을 가지고 빨리 와주셨다. 단둘만의 생일 파티. 그건 참 소소한 생일 파티였지만 내게는 가장 소중한 날이었기 때문에 매년 생일만을 기다리며 남은 날들을 세보곤 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어느 날 아빠가 갑자기 "이분이 오늘부터 네 엄마가 될 분이란다" 라고 말하며 한 명의 여성을 데려왔다. 내년에 나는 중학생이 되는데 점점 아빠 혼자서는 딸을 키우기가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해 재혼을 결심한 듯했다. 처음엔 상냥하게 대해줬지만 아빠가 집을 비우면 엄마도 외출을 하는 등 집에 있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밥도 차려주지 않았고 식재료를 사놓지도 않아서 나는 미리 사둔 컵라면을 먹으며 매일 배고픔을 달랬다. 그리고 아빠가 돌아오는 전날 집에 들어와서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내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걸 아빠한테 말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알겠니?" 라고. 사실 딱 한 번 아빠에게 엄마가 하루 종일 집에 없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때 엄마는 "갑자기 친척이 돌아가셨거든. 장례식을 돕느라 귀가가 늦어졌던 것뿐이야" 라며 둘러댔다. 그리고 그 후 아빠는 바로 또 출장에 가셨고 나는 엄마에게 몸에 멍이 들 정도로 맞아야만 했다. "내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거 절대 말하지 말랬지. 한 번 더 그랬다간 진짜 그땐 죽을 줄 알아?" 왜 엄마가 집에 없다는 걸 아빠에게 말하면 안 되는지 아직 어렸던 나는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엄마가 무서워서 일단 알겠다고 따르는 수밖에는 없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다. 그날은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학교를 조퇴한 날이었는데 현관을 열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니 욕실 앞에 다다랐다. 욕실 안에서 엄마의 목소리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는 숨을 헐떡이고 있었는데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나는 그 소리의 정체를 알 수 없었고 엄마가 아파서 비명을 지르는 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엄마를 돕고자 욕실 문을 확 열어젖혔다. 하지만 엄마가 막고 있기는커녕 그곳엔 알몸으로 껴안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 후 나는 잔뜩 화가 난 엄마에게 맞고서 넘어졌는데 얼굴을 심하게 부딪혀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머리에 손을 대봤는데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걱정스러운 얼굴의 엄마와 아빠가 있었다. "수연아, 정신이 드니? 다행이다. 비명이 들려서 욕실에 가봤는데 수연이가 머리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서 진짜 깜짝 놀랐어. 비누에 미끄러져서 넘어진 거지?" "그런 거니? 그래도 진짜 다행이야. 엄마한테 그 얘기 듣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 엄마가 바로 발견해줘서 망정이지 그대로 방치됐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엄마가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치?" 안심하는 표정을 짓는 아빠의 뒤에서 엄마는 귀신 같은 얼굴로 나를 노려봤다. "깜짝 놀라게 해서 미안해. 비누로 발을 씻다가 미끄러져서 나 참 멍청하지." 그리고 그해 생일날 아빠는 출장 때문에 집에 못 오셨다. 엄마도 집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으며 보냈고 TV를 보다가 잠들어 버렸다. 다음날 아침 집에 들어온 엄마가 "생일은 엄마가 축하해줬어" 라고 아빠에게 말하라고 했다. 3일 후 아빠는 큰 인형을 가지고 돌아왔다. 나는 엄마가 시킨 대로 말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는 "올해는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모녀끼리 재밌었지?" 라고 웃으며 말했다. 케이크는 사오지 않으셨다. 케이크는 엄마에게 미리 보내놨기 때문에 생일날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케이크는 엄마가 가지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나는 구경도 할 수 없었다. 그 후 며칠간은 아빠의 일이 너무 바빴다. 출장과 야근이 며칠간 계속됐다. 그런 아빠의 모습을 보다가 수업 참관일이 생각났고 올해도 안 되겠구나 싶어서 가정통신문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지만 엄마가 오는 건 싫었기 때문에 참관일에 대한 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참관일의 수업 내용은 부모님에 대한 장문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열심히 장문을 했다. 나는 생각난 것을 그대로 적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신 것과 아빠는 일 때문에 항상 늦게 들어오신다는 것, 피곤해하는 아빠 때문에 쉬는 날에도 놀러 갈 수 없었던 것. 하지만 생일날에는 엄청 큰 케이크와 인형을 사주신다는 것, 그런 아빠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도. 새엄마에 대한 이야기는 쓰지 않았다. 참관일 당일, 아빠는 평소처럼 출근을 했고 엄마는 나와 아빠를 마중해줬다. 나도 평소처럼 학교에 갔다.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하루였다. 나는 아빠도 없는 참관일에 이 장문을 읽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고 읽는 것만으로도 허무한 기분이 들어 울컥했다. 오늘은 수업이 끝나면 바로 학급 회의를 하고 부모님과 함께 집에 돌아가는 순이었다. 나 혼자 집에 갈 생각을 하니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꼭 참고 교문을 나서는데 아빠가 서 계셨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내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아빠는 진지한 얼굴로 네가 쓴 장문 잘 들었어. 항상 외롭게 해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엄마랑 사이가 안 좋니? 라고 하셨다. 그때 나는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엄마와 있던 일들을 모두 아빠에게 털어놓았다. 내 이야기를 다 들은 아빠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울고 있는 나를 꼭 안아주셨다. 그 후 아빠의 행동에는 거침이 없었다. 그날 엄마는 경찰에게 연행되어 갔다. 나는 병원에서 다시 진찰을 받았고 아빠는 병원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다. 경찰들은 그때의 상황들을 자세히 물었고 나는 생각나는 대로 모두 이야기했다. 엄마는 재판에서 남편이 아이를 내게 맡기고 일만 했기 때문에 외로웠다. 그래서 아이에게 엄하게 대한 것이다 등 변명만 늘어났다. 하지만 엄마는 아빠를 알기 전부터 호스트클럽에 다니고 있었고 결혼 후에도 식비나 생활비, 게다가 아빠가 모아뒀던 돈을 호스트클럽에 탕진한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실형 판결을 받았고 형기가 끝날 때까지 교도소에서 살게 되었다. 당연히 아빠는 엄마와 이혼했다. 내 생일 2달 후 아빠는 생일 파티를 다시 열어주셨다. 큰 케이크와 아빠가 손수 만든 음식은 지금까지의 일들을 모두 잊게 해줄 정도로 맛있었고 그날은 정말 행복했다. 그 후에도 아빠는 내 생일에 꼭 커다란 케이크와 큰 인형을 사주셨다. 그로부터 시간이 흘러 나는 결혼을 했다. 결혼식 축사 때 아빠가 내가 썼던 장문을 양복안 주머니에서 꺼내셔서 깜짝 놀랐다. 아빠는 내 장문을 몇 번이고 계속 읽으셨는지 4번 접혀진 종이의 글씨는 바래져 있었고 종이에 접힌 부분에는 테이프가 겹겹이 붙여져 있었다. 처음엔 그걸 아직도 갖고 계신다는 것에 놀랐지만 흐느끼는 목소리로 내 장문을 읽는 아빠의 모습에 나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평범한 종이 한 장이 아빠에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뻤다. 현재 나는 아빠와 떨어져서 남편과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다. 아빠는 저를 위해 많은 고생을 하셨고 많은 사랑도 주셨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제가 아빠를 잘 챙겨드릴게요. 그니까 아빠, 앞으로도 건강하셔야 해요.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